네, 뉴스탑10이 선정한 2위입니다. 판문점 만남 뒤 날아오는 F-35.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자산이 매달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김정호 실장님. 네. 이 F-35와 글로벌호크. F-35와 글로벌호크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F-35를 선택한 거는 북한의 그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을 나르면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이 사전에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F-35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기로 했고 2021년까지 총 매년 10대씩 해서 총 40대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이제 쏠라는 동향을 미리 좀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현재 위성도 안 가진 상태에서 글로벌 호크가 고도 20km 상공을 날면서 지상에 북한의 동향을 이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호크를 금년 말까지 총 넉 대를 이렇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신 대표님, 이거 판문점 회동 뒤에 물론 뭐 이건 예정돼 있었긴 했는데 북한이 반발하진 않을까요? 북한은 당연히 반발하고 기분 나쁜 어떤 내색을 완전히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F-35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박근혜 정부 때 계약이 된 거고 그리고 이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협상을 이명박 정부 때 해서 박근혜 정부 때 계약을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책임 소재를 따지면 뭐 책임 소재라고 우리가 뭐 북한에게 이야기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방금 김정호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핵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어느 날 밤이라도 북한 평양에 들어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을 당연히 표현하겠죠. 자, 시계를 올해 초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전략 자산도 도입하지 말라 이렇게 말입니다. 북한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예, 위원장 의원님.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적 어떤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판문점 인근에서 40km씩 해서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정찰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지금 F-35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을 나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정찰 자산들을 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수천억을 들여서 들어오는 자산인데 저거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상당히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왜 가져오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또 이거는 강력히 대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F-35 출고식 영상 저희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We are deeply honored to celebrate yet another historic occasion for the F-35 program. The rollout ceremony for the first F-35 aircraft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more than 6 decad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united in a common goal. And today, we celebrate our shared vision. F-35 전력하는 한미 공군 간의 연합작전 능력과 우리 공군의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F-35가 한국 공군에 인도되도록 노력해준 록히드 마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승! 김정우 씨, 저 영상이요. 작년 3월에 F-35가 도입이 되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저것뿐만 아니라 금년 3월 달에 이제 F-35가 2대가 이제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때 공구참모총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공구참모총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 공구참모총장 이완근 참모총장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은퇴한 사람이 어떻게 참석을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전력화 행사를 하거든요. 금년 10월 1일 날 전력화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금년 3월 달에 들어온 2대 하고 추가로 또 들어온 6대까지 합쳐서 8대 가지고 전력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이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절하사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북한에서 이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김여정의 자리가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4번째였습니다. 점점 더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실장님, 보면 이 김여정이 권력서는 9위인데 호명수서는 22번째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권력서열은 22번째인데 예. 실제로 김정은과의 거리는 9번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9번째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권력서열은 20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주 굉장히 합당한 평가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김여정이 국제사회에 등장한 순간부터 이 김여정을 주목하고 관찰했던 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obably have been recycled back into the private apparatus. And in this way, you have a leadership out there that really knows Kim's thinking and vision. And so they can take that into the formal apparatus. This is very different than the way that his father ran the regime. Kim Jong-un, I think, is bringing people directly in to really kind of work with him very closely, provide advice to him, and then recycle them back out. 그러게 저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어쨌든 이 김여정이 계속 권력의 중심에 서는 속도가 아무리 백두혈통, 핏줄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빠르다는 걸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예. 권력 서열대로 좌석을 앉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돋보기로 딱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 서열하고 이런 주석단에 앉는 순서가 막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김여정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이 앉는 것은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최근에 하노이 정상회담 이럴 때 김여정이가 재떨이를 들고 나타난 것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고 해서 사실 북한 주민이나 해외에 김여정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 오빠 입장에서는 김여정 위원장의 위상을 살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권력 서열보다 높게 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자리에 앉히게 만들어서 대내적으로 이렇게 김여정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짚어본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